얘들아 안녕. 여러분과 이번 주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유진이 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교과서 210쪽, 211쪽 대멸종과 생물 다양성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가 있는 학생들은 이 페이지를 펴주면 되고 없는 학생은 그대로 이 PPT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첨부한 PPT를 4장 모아찍기로 해가지고 공부할 때 쓰면 되고요. 선생님 오늘 큰 목표가 있어요. 선생님이 오늘 20분 안에 수업을 마칠 예정입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자, 오늘은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멸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누가 대멸종해? 당연히 생물이 대멸종을 하는데 그 원인을 지구의 환경 변화와 관련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가져왔어요. 지질시대, 지금 가로축은요 시간이에요. 가로축은 시간, 세로축은 해양 생물의 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 과의 수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과는 종류를 의미한다 이렇게 가면 됩니다. 자, 어쨌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해양 생물의 수가 이렇게 막 변해요. 자, 이때 생물의 수가 좀 줄어들었던 시기를 한번 찾아보니까 5번 정도 이렇게 해양 생물이 줄어든 대멸종하는 시기가 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양 생물의 수 변화를 나타내면 꼭 질문해요. 선생님, 육상 생물은 왜 안 알려줘요? 그래서 선생님이 특별히 육상 생물의 시간에 따른 수 변화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아무래도 좀 변화가 적죠. 들쭉날쭉하지가 않고 대체로 이렇게 증가하는 모양인데 한 번 정도 이렇게 줄어들었던 모양을 볼 수 있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5번의 대멸종 중에서 이 3번째 대멸종과 5번째 대멸종이 유난히 좀 멸종이 좀 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큰 멸종들을 기준으로 사실은 이렇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나누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물의 대멸종과 우리가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일맥상통하더라 이런 얘기고요. 선생님, 그러면 대체 이러한 대멸종은 왜 일어나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 운석이 충돌했을 수도 있고 화산이 폭발했을 수도 있고 날씨가 갑자기 변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렇게 대멸종은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대멸종 전후로 새로운 생태계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앞에서 봤다시피 고생대 말에 한번 크게 대멸종이 일어났고 중생대 말에 신생대 넘어가는 그때 크게 대멸종이 일어났죠. 이 2개의 대멸종을 자세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대 말, 초대륙 판게아 형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초대륙은요, 영어로는 슈퍼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대륙들이 막 흩어져 있죠. 근데 이 고생대 말에 대륙들이 하나로 뭉쳐서 진짜 슈퍼 대륙, 초대륙, 정말 커다란 덩어리를 이루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판게아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대륙이 뭉쳐서 커다란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을 때 그 덩어리를 판게아라고 이름 붙여준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 저기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뭐 유라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우리가 땅에 이름을 짓죠. 옛날에 고생대 말에 커다란 하나의 대륙으로 뭉쳐졌을 때 그때 그 땅 덩어리를 우리는 판게아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고생대 후기로 갑니다. 고생대 후기에는 대륙들이 말기에 하나로 모여서 초대륙인 판게아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대멸종이 일어났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고생대 후기. 선생님, 그러면 이전에
고생대 초반에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지금 당장 우리는 알 수 없고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서는 알 수가 없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거 너무 재밌어. 그래서 이과 와가지고 지구과학 선택하면은 고생대 초반에 혹은 선카브리아 시대 때 어떤 모양이었는지 대략적으로 공부하는 시기가 옵니다. 자, 다시 고생대 말에 지금처럼 땅덩어리가 하나로 커다랗게 뭉치게 되었죠. 이게 바로 판게아 초대륙입니다. 자, 이렇게 고생대 후기에 초대륙이 만들어지고 나서 중생대 중기가 되면서 이 판게아가 갈라지기 시작해요. 조금씩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생대 말기에는 현재와 비슷한 수륙 분포를 이루게 되었다. 지금 이 지도가 앞에 다른 지도들에 비해서 가장 눈에 익죠. 가장 현재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히말라야 산맥이라든지 알프스 산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생대 말기에 만들어졌다라는 부분도 확인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선생님, 그런데 한 번만 더 확인해 주세요.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약 3억 년 전 고생대 말에 하나의 커다란 땅덩어리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러한 슈퍼 초대륙을 우리는 판게아라고 이름 붙이게 되었습니다. 중생대가 되면서 얘네들이 조금씩 흩어지게 되고, 신생대가 되면 더 흩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현재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모양으로 변하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설명하고 나면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합니다. 선생님, 알겠어요.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만들어진 거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멸종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게 멸종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한 덩어리로 뭉쳐지게 되면 다 죽는 걸까요?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 이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보이는 대륙들이 예를 들어 1번, 2번, 3번, 4번, 5번 대륙 5개가 흩어져 있는 모습. 그 다음 이 대륙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초대륙을 이룬 모습. 비포 애프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는 아까 우리 처음 그림 봤을 때 육상 생물이 흔했어? 해양 생물이 흔했어? 맞아요. 해양 생물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면 이 육지 주변의 바다에서 해양 생물은 주로 어디에 살았을까? 쌤 생각에는 요렇게 육지 주변 얕은 바다에서 생물들이 주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깊은 바다에는 어차피 햇볕도 안 들고 플랑크톤 같은 생물도 없고 산소도 부족하고 그러면 생물이 살 수가 없거든. 근데 지금 이렇게 얕은 바다에는 햇볕이 많이 들어가고 광합성해서 산소도 많고 플랑크톤도 많고 하면서 생물이 살기에 좋았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얕은 바다, 이렇게 우리가 얕은 바다, 우리가 이러한 해저 지형을 대륙붕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대륙붕에 주로 생물이 살았어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그림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대륙붕을 표시해 보았습니다. 생물들이 육지 주변에 이렇게 얕은 바다에서 주로 살았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대륙들이 하나로 뭉쳐지게 되면 대륙붕, 얕은 바다 표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런데? 요런 곳? 요런 곳? 요런 곳에서만 생물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만이 대륙붕인 거죠.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을 비교해 보세요. 어디에 대륙붕의 면적이 넓어요? 첫 번째 그림일 때 대륙붕의 면적이 넓죠? 첫 번째 그림일 때 생물들이 더 살 수 있는 서식지가 넓었던 거예요. 두 번째 그림같이 돼버리면 생물이 살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아져요. 아무래도 경쟁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아남고 경쟁하면서 멸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두 번째.
요 동네 바다는 아주 차가워요. 북쪽에 가까워서. 이 동네 바다는 조금 시원한 편이고요. 자, 이 동네 바다는 너무너무 뜨거운 바다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차가운 곳에 사는 물고기, 여기에는 중간에 중위도에 사는 물고기, 여기는 더운 물에 사는 물고기, 다양한 물고기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초대륙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여기 온도도 미지근, 여기도 뭐 그렇고 여기도 뭐 많이 뜨겁진 않을 거란 말이야. 뭉쳤으니까. 더운 곳에, 추운 곳에 생물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했던 환경이 사라지게 되면서 생물들의 다양성 또한 사라지게 되는 거죠. 추운 데 사는 물고기 더 이상 살 수 없고, 더운 데 사는 물고기 더 이상 살 수 없고, 이렇게 되면서 생물들이 또 한번 멸종을 하게 된다. 정리하면 첫 번째는 서식지가 감소하게 되고, 그죠? 면적 자체가. 두 번째는 이 서식지의 다양성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해야겠다. 서식지에 여기에 면적이 감소하고, 그죠? 여기는 서식지의 다양성이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해야겠네. 자, 갑니다. 서식지의 면적이 감소하고, 서식지의 다양성이 감소해서 생물들이 멸종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서식지의 면적과 서식지의 다양성이 감소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고생대 말에 생물들이 다 멸종했던 이유는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중생대에 생물들이 다 멸종했던 이유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가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최근 10년, 15년 안에 가장 증거가 확실하고 연구가 많이 된 이론이 바로 운석 충돌 이론이에요. 선생님, 이 그림이 바로 여러분 멕시코 알죠? 미국이 북아메리카, 저 남아메리카, 그 사이에 멕시코라는 그 중앙아메리카 쪽에 있는 나라인데, 이 멕시코에 유카탄 반도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이 동네 중에 특히 칙술루브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곳에 요따시마란 운석구 크레이터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크기가 180km예요.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0km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180km가 얼마나 큰가 감이 안 와가지고 선생님 지도를 찾아봤다. 울산에서 지리산까지 거리가 180km예요. 울산에서 지리산까지. 정말 멀죠. 이렇게 커다란 운석구를 일반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었겠죠. 이거는 그냥 뭐 산이라고 생각하거나 언덕이라 생각하거나, 이거는 비행기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사진을 찍거나 인공위성 같은 걸로 사진을 찍었어야만 했던 사진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와서야 이 커다란 운석구가 확실히 밝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렇게 큰 운석구를 만든 그 운석의 크기가 10km에서 15km 정도 됐다라고 과학적으로 이제 추론을 해보는 거죠. 10km에서 15km가 얼마나 뭐냐면 여러분 우리 함월고등학교에서 삼산 롯데백화점까지 5km 정도 걸려요. 5km. 그러니까 이 운석은 함월고등학교에서 롯데백화점까지 거리의 2~3배 정도 된다. 이렇게 가야죠. 그렇게. 선생님, 근데 이 운석구 크기에 비하면 그렇게 운석이 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크기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충돌했을 때 그 속력을 생각해 줘야 돼. 그래서 이게 얼마나 충격을 줬는가.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100만 배. 원자폭탄의 100만 배. 그 다음에 TNT라고 폭탄이 있는데 그 폭탄의 1000억 톤이 동시에 폭발하는 수준. 이 정도의 충격으로 지구를 때린 거예요. 그래서 화재, 쓰나미, 유독가스 등으로
요 근처에 있던 생물들이 즉시 사망을 하게 됩니다. 불나고 바닷물이 출렁거리고 가스가 나오고 하면서 하고요. 선생님 그러면은 여기 뭐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아메리카 동물들은 죽어도 우리 뭐 아시아에 있는 애들이나 뭐 유럽에 있는 애들은 크게 상관이 없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화산 폭발 때문에 애들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에 아메리카에 툭 떨어져도 그 충격이 뚱 하면서 옆에 대륙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대륙들이 같이 진동을 하게 되면서 땅 속에 있는 화산들이 황 하고 동시에 폭발을 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메리카에 멕시코에 운석이 떨어졌지만 그 충격이 다른 대륙으로 전달돼서 유럽, 아시아, 호주, 남극 이런 데 다 전달돼서 화산 폭발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고 식물들이 죽고 초식동물 죽고 육상생물 죽고 하면서 생물들이 멸종을 하게 되었다라는 운석 충돌 이론이 현재 중생대 말에 생물들이 죽었던 가장 유력한 원인으로 연구되고 있어요. 증거들은 되게 많습니다. 이 구덩이 하나만이 증거가 아니에요. 그 증거는 역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가 고생대 말에 한번 멸종했고 중생대 말에 한번 멸종했던 그 이유를 복습해 볼게요. 지금 요 페이지는 프린트물 첫 페이지에 아래쪽에 프린트물 프린트물 1쪽에 맨 아래쪽에 있는 페이지예요. 자, 고생대 말에는 무엇 때문에 대멸종했다고? 초대륙 판게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중생대 말에는 무엇 때문에 생물들이 멸종했다고? 운석이 충돌했기 때문에. 자, 지질시대를 구분하는데 더 유용한 생물은 육상생물일까 해양생물일까? 바로 해양생물입니다. 해양생물이 멸종에 더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죠. 육상생물은 뭐 별로 티가 안 납니다. 그래서 해양생물이 훨씬 더 유용하다. 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최종 정리 Q&A. 요거 끝나면 오늘 끝나요. 오늘 쌤 20분 안에 끝내겠다는 목표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속 가볼게요. 자, 지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은 어떤 대멸종이다? 고생대 말의 대멸종이다. 이거 기억 안 나면은 앞에 그림 보세요. 앞에 그림 보면은 지금 여기서 가장 크게 대멸종이 한번 일어났죠. 그래서 아이고 다시 뒤로 가서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은 고생대 말에 일어났고요. 지질시대 동안 생물 대멸종은 몇 번 정도 일어났다? 5번. 쌤 맨 첫 페이지에서 1, 2, 3, 4, 5 숫자 매겨서 보여줬죠. 지질시대 동안 일어난 대멸종의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화산 폭발, 기후변동, 운석 충돌, 판게아 형성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코로나 우리 특히 조심해서 다음 주에 더 건강하게 학교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합시다. 선생님 수업 열심히 듣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복습하고 그렇게 할게요. 지금 공부한 내용은 당연히 중간고사 범위에 해당되고요. 공부 열심히 해서 중간고사도 잘 칩시다. 자,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안녕.